일주일 남짓 따가운 2차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일주일 넘게 지금의 정치권에 달구고 있는 5.18 정국까지요. 오늘 뉴스 앤 이슈는 대미 의원 외교 대표단으로 미국 방문 일정 마치고 오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시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가 많이 밀렸다면서요. 자, 아무래도요, 많은 분들이 이번 방미 성과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의 그 격론, 예정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이어졌던 것 같은데, 뭐가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까? 역시 이제 우리가 간 목적이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 여사를 만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부정적이었어요. 아, 그래요? 회의적이고 또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이 아주 최고조인 시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멕시코에 장벽 세우는 예산 관련해서 여야가 아주 날카롭게 부딪히고 있었고 그 최선봉에 이제 민주당의 당 대표이자 하원 의장인 펠로시 의장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대방이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쇼하는 거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진전은 없고 말하자면 김정은 위원장한테 선물 준 거다. 1차 정상회담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1시간 20분에 걸친 아주 뜨거운 토론이 나름대로 우리 대표단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원 의장 측면에서는 이제 야당 역할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실제로 이번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위험이 되는 요소만 살짝 걷어내는 그래서 빅딜이 아니라 스몰딜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건 대표도 아무래도 한국이 남북관계가 먼저 속도가 앞서간다라는 얘기도 했던데 그 점에서는 어떻게 설파를 해주셨나요? 느닷없이 스몰딜 얘기가 튀어나왔는데요. 작은 보따리 교환하고 마는 거다라는 건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북핵 문제를 보는 회의론자들의 희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믿을 수 없다, 김정은을 믿을 수 없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이 이게 좀 믿업지 않다. 이런 연장에서 나온 것인데요. 별로 근거가 약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지금은 이제 톱다운 방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두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과거의 미국 대통령들이 생각해왔던 한반도에 대한 이해 문법과 다른 문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가 아니라 현상 타파를 선택한 거예요. 현상 유지라는 것은 남북과 이 동북아 정세가 계속 대결하고 긴장하고 분단돼 있는 그 현상 유지 속에서 미국의 국익이 관철된다는 그런 믿음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왜 우리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세계 경찰 역할을 하고 쓸데없는데 이렇게 돈을 쓰느냐라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한반도 문제도 이제 오래된 적대를 끝낼 때가 됐다라고 하는 현상 타파의 인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국가 노선을 경제 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 대내외에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제 노동신문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한 것은 저는 북한이 갈 길을 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쪽에 트럼프 대통령, 한쪽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 전략적 결단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무슨 작은 보따리 교환 같은 얘기는 저는 회의론자들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핵실험만 안 하면 된다라고 자신의 속내를 비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말이죠. 이렇게 되면 겉으로 있지만 좋은 신용만 하는 것으로 큰 성과를 낸 것처럼 기대치를 일부러 낮추는 게 아닐까라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이미 이제 CVID 뭐 그 얘기에서 FFID가 미국 정부의 지금 트럼프 정부의 공식적인 F는 이제 최종적인 거, 파이널. 또 하나 F는 이제 full,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 V는 이제 검증이라는 뜻이죠. verifiable 이제 그 비핵화를 원하는 건데 8개월 전에 싱가포르 합의 사항에 분명히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C, complete, D는 이제 denuclearization.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를
명문화한 거죠. 못 박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두 번째 정상회담이 1차 정상회담이 이제 총론 세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면 그 세 가지 네. 원칙의 구체적인 어떤 비핵화냐, 어떤 상응 조치냐라는 네. 것에 대한 강론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건 대표가 로드맵이라는 것도 검증과 폐기까지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궁금했던 건 많은 분들이 낸시 펠로시 의장 앞에서 이제 여야분들이 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안보에는 이제 이견이 없고 한 목소리로 해야 되는데 한 테이블에 여야가 각각 다른 의견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우리를 어떻게 봤을지 좀 난감하더라고요. 사전에 조율하기는 쉽지 않았었나요? 자유한국당 생각을 바꿀 장사는 없고요. 그러나 네. 다행인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네. 그러니까 외교적 해법을 지지한다는 큰 원칙은 우리도 동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국회의장, 여야 5당 대표단 그리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단 네. 14명의 이제 대규모 의원단인데 제가 서두에 네. 우리가 여기 미국에 이렇게 온 목적은 바로 낸시 펠로시 의장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에 이제 그 장소가 베트남이잖아요. 그렇죠. 그 베트남이 의미하는 그 상징성. 크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베트남은 과거에 적이었는데 지금은 우방이란 말이죠. 네.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작년 판문점 정상회담 때 베트남의 길을 가고 싶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베트남이 갖는 장소성과 상징성이라는 점에서 이번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저는 두 지도자의 전략적 결단이 베트남에서 열매를 맺는 거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제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요. 한국에서는 더 큰 정치적 소용돌이가 있었었는데 민주평화당 오늘 보니까 지만원 씨 구속재판 요청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올파에 관련해서 오히려 정치적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던데요. 이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제 또 뭐 워싱턴에서 이제 국내로 넘어옵니다만 네. 조금만 하나 이거 더 얘기하고 올파 네네.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낸시 펠로시 의장은 하원 의장이면서 민주당 당 대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발목을 잡으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아무리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를 해도 애로사항이 네. 많지요. 네네. 그래서 물론 한국 대표단과 얘기했다고 해서 생각을 바꾸는 분은 바뀌진 않겠지만 네. 그러나 이분이 이제 말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낙관적이진 않지만 네.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나서 희망적인 생각을 갖게 됐다. 네. 내가 틀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맞기를 바란다. 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아마 그분이 최근에 머릿속에 있는 우선순위가 북한 핵 문제가 그렇게 높진 네. 않았을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직접 한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해 들은 셈이니까 네.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혹시 서울에 그분도 오니까 정치이니까 좀 우회적으로 일명 근데 나이스하게 원래는요. 마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원래는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원래 북핵 문제 해법의 원조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의 페리 프로세스가 해법의 원조인데 그것은 미국이 원하는 것, 네. 그다음에 북한이 원하는 걸 보따리에 올려놓고 바꾸자는 거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해법이 민주당 해법에 근접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와 함께 네. 지금 이제 펠로시 의장이 계속 강조한 게 말밖에 없지 않느냐, 에비던스.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왜 증거가 없습니까? 네. 지난 400일 동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없었다. 그것도 하나의 증거고. 그다음에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까지 날아오는 ICBM을 동창리에서 그 네. 엔진 시험장이 있는데 그걸 미국 사람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폐기하겠다고 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네. 또 영변 핵시설을 상응 조치, 미국이 제재 완화를 해준다면, 해제를 해준다면 이거 영구 폐기하겠다고 했는데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의 출발점이자 두뇌요 심장입니다. 거기에 300개가 넘는 시설이 있어요. 이것을 영구 폐기한다면 사실상 북한 핵시설과 능력의 80%를 폐기하는 셈인데 네. 실질적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60%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뭐 네. 그건 예. 뭐 보기 나름인데 어쨌든 이제 보이지 않는 실험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주장 영변 때문에. 핵시설 없이 북한 핵 능력은 없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근데 과거 핵물질이나 그런 거는 네. 터치하지 않잖아요, 지금. 아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신뢰의 문제죠. 완전히 네네. 신뢰가 이제 올라가면 그 의심도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네. 100%는 지금 얘기할 수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의 결정적인 부분은 다 제거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시기적으로 예민한 민감한 시기에 또 형식은 아무튼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네.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대표단이 그리고 내용으로서는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을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는 점에서 네. 저는 우리 의원 외교사에서 성공적인 작품이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러게요. 문희상 의장께 이것을 단발성으로 하지 말고 제도화합시다. 워싱턴에 있는 대사관은 정부를 대신해서 이제 외교를 하는 거지만 네. 우리 국회의 대외 의원 외교는 90%가 워싱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워싱턴 외교에 우리 국회보다 국회 차원에서 보면은 네. 60배 이상의 돈과 물자 사람을 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제도화하는 걸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당시 이제 통일부 장관으로 북한을 또 갔다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대표님의 의견을 그쪽에서도 좀 더 솔깃하게 듣고 싶어하지 않을까 싶어요. 야당보다는 이제 여권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게 힘의 정치가 우위인 외교에서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 말이죠. 예. 돌아오셔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5.18과 관련해서는 아마 질문 하나로 요약해서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당이 지금 이거 마무리를 잘 하고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수습하지 않고 논란을 키우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 전당대회용으로 아마 이게 불거졌는데요. 사실 역사 의식의 무지를 드러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50 시절에도 이러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북한군 개입설을 심지어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처음 들어본 얘기다고 했나요? 네네. 뭐 좀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역사 의식이고 무서워할 것은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5.18에 대한 그런 왜곡과 모독을 그 기록이 남거든요. 네.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기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찾아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